5월에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던 오후, 이미숙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8년 동안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으로, 작은 딸은 유학길에 올랐죠. 이제 남은 건 58세의 자신과 62살의 남편 박철호뿐이었습니다. 철호는 요즘 들어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아침엔 신문을 보고, 점심 후엔 낮잠을 자고, 저녁엔 텔레비전만 바라보죠. 미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이제 와서 할 말이 없다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실버 자전거 동호회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철호에게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전거 동호회 같은 거 말이에요. 철호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미숙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결국 동의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타보는 자전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동호회 첫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생계 꾸려나가느라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정수진이라는 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혼자 사는 듯했고 자전거를 탈 때의 자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숙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마음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철호 역시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보였어요. 첫 번째 라이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미숙과 철호는 오랜만에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여보. 이런 기분 언제 이후였나 싶어요. 철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미숙은 이제야 남편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황혼기에 찾아온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설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는 법이니까요. 동호회에 가입한 지 2달이 지나자 미숙과 철호의 일상에는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러 나갔어요. 처음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출발했지만 점차 철호가 먼저 나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더 먼 코스로 가본다고 하네요. 준비 다 됐죠? 철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활기가 넘쳤어요. 자전거복도 새로 맞춰 입고 헬멧과 장갑까지 전문가 못지않게 갖춰 입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어색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동호회에서 철호는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코스를 정하고 안전 수칙을 전달하고 뒤처지는 회원들을 챙기는 일까지 말이에요. 특히 정수진과는 자전거 정비나 코스 선정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 이번 주엔 국한산 둘레길 어떠세요? 경사도 완만하고 풍경도 좋거든요. 미숙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질투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수진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밝고 활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여성이었죠. 라이딩이 끝난 후 모임에서도 철호와 정수진은 자주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전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취미, 여행, 심지어 인생 철학까지 대화 주제는 다양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언제부터인가 자신과 남편 사이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깊이 있는 대화를 정수진과는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철호는 달라졌어요. 예전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자전거 동호회 카페에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며 활발하게 소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동호회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여보, 저녁 드시면서 휴대폰 좀 그만 보세요. 미숙의 말에 철호는 미안하다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미숙은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함께 시작한 취미 활동인데 어느새 남편만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잠들기 전 철호가 말했습니다. 미숙아, 다음 주에 1박 2일 라이딩 어때요? 강원도 쪽으로 가서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에요. 좋은 제안이었지만 미숙은 왠지 내키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동호회 모임에서 자신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철호와 정수진이 함께 있을 때면 더욱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으로 떠난 1박 2일 라이딩은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총 12명의 회원이 참가했고 미숙과 철호도 오랜만에 함께하는 여행이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북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달리는 동안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펜션에서의 숙박 배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부부 단위로 방을 배정받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한 부부가 참가를 취소하면서 방이 하나 남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혼자 온 정수진이 그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펜션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로 진행되었어요. 맥주와 소주가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철호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요. 미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만은 좀 마셔봐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정수진도 술이 웬만큼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볼이 발그레해진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야기했어요. 자전거 여행담에서 시작해서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철학까지 화제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나이 들고 나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수진의 말에 철호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미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자신과는 나누지 않았던 깊은 이야기를 다른 여성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술자리는 더욱 무르익었어요. 한 명씩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미숙과 철호 그리고 정수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너무 늦지 마세요. 하지만 철호는 아직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미숙은 혼자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과 정수진의 웃음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 철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미숙은 잠든 척했지만 철호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경 미숙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호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문제였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다시 살 것 같아.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하다니 그것도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밤을 천장을 바라보며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철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났어요. 아침 라이딩 내내 남편과 정수진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로 챙기는 모습,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그리고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의 충격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철호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할수록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동호회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철호는 변함없이 자전거를 타러 나갔어요. 미숙도 함께 갔지만 예전 같은 즐거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철호와 정수진의 모든 행동이 의미심장하게 보였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라이딩을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였어요. 정수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결혼을 하자니 자신이 없고요. 철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성의 재혼 이야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다니. 혹시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미숙은 철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요즘 수진 씨와 많이 친해지신 것 같네요. 철호는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호회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죠.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라는 말에 미숙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보, 강원도에서 잠꼬대 하신 거 아세요? 철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꼬대요?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수진 씨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고맙다면서요. 철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어요. 꿈에서 동호회 일로 감사 인사를 한 모양이네요.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미숙은 그 설명에 납득할 수 없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미숙은 철호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 동호회, 카페에 접속하는 시간, 심지어 외출할 때의 복장까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철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왔어요. 미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부장님 철호의 동호회, 내 별명 덕분에 자전거의 재미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 철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수진 씨 같은 분과 함께 하니까 라이딩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동호회 활동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미숙은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지만 마음은 이미 일대혼란이었어요. 철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미숙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미숙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호와 정수진의 메시지를 본 후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함께 보는 텔레비전, 나누는 식사, 심지어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조차 어색하고 괴로웠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미숙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기억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들, 그리고 지금의 현실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철호는 여전히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호회 모임 준비로 바쁘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느라 집중하고 예전처럼 미숙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철호가 평소처럼 자전거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라이딩 후에 동호회 정기 회의도 있고요. 미숙은 묻고 싶었어요. 정말 회의만 있는 건지, 혹시 정수진과 따로 시간을 보낼 계획은 없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안 갈래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철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병원에 가볼까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철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푹 쉬세요. 그 순간 미숙은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예전에 철호라면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자신도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적어도 한 번 더는 걱정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철호가 나간 후 미숙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원망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사는 동거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오후 늦게 철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미숙에게 토요일 모임이 어땠는지 이야기하며 웃음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 미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철호가 아침 산책을 나간 사이 미숙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며칠만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했어요. 큰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며칠 그쪽에서 지낼 수 있을까? 아들은 당황했지만 흔쾌히 허락했어요. 며느리도 좋다고 했습니다. 철호가 산책에서 돌아오자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보, 저 며칠 민재네 가서 지낼 거예요. 철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손주도 보고 싶고 며느리 도우면서 지내고 싶어서요. 하지만 철호는 미숙의 진짜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아니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요. 미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철호가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미숙아,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미숙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보.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미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들 집에서 보내는 첫 번째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5살 손녀 서연이가 할머니 온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 지은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랑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숙은 애매하게 웃어넘겼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가끔은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민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따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뭔가 하신 거죠?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분이 계시거든.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바람을 피우시는 건 아니겠죠?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이야. 민재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여기서 푹 쉬세요. 한편 집에 혼자 남겨진 철호는 처음으로 텅 빈 집의 적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아내가 있는 게 당연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빨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토요일이 되자 철호는 평소처럼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수진이 미숙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집안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정수진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호는 그날 라이딩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라이딩이 끝난 후 카페에서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집사람이 며칠 전부터 아들 집에 가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정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인가요? 우리가 너무 자주 대화하는 걸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철호는 부인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정수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수진 씨. 제가 생각이 부족했나 봐요. 그날 이후 철호는 정수진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동호회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었던 걸까요? 미숙은 아들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손녀를 돌보고 며느리를 도우며 지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미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철호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철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숙아, 집에 언제 돌아올 거야? 이야기 좀 하자. 미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철호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숙아, 제발 집에 와줘요.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해결될 게 없잖아요. 미숙은 철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말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열흘 만에 미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호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염을 깎지 않아 수척해 보였고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집 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어수선했어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철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도 널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야기 좀 해요, 여보. 미숙이 거실 소파에 앉자 철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본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말해주세요. 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강원도에서 잠꼬대 하신 거 기억나세요? 수진 씨 이름 부르면서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철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도 봤어요. 그냥 동호회 활동이라기엔 너무 가까운 것 같았어요. 미숙의 말에 철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수진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에요. 설렌다는 말에 미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저와는 언제부터 설레지 않으셨어요?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시점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습관처럼 변해버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숙아. 정말 미안해요. 미숙은 남편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예전엔
그래도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철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이들 떠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갑자기 할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고, 그래서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았던 거군요. 맞아요. 수진 씨는 혼자 살아서 그런지 자유롭고 활발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부러웠나 봐요. 미숙은 철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남편만 변한 걸까요? 자신은 어떠했을까요? 저도 반성해요. 요즘 집에서 뭘 하며 지냈는지 생각해 보니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을 때우며 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쌓아온 것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미수가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정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보는 거예요. 철호의 제안에 미숙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여보.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서로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와는 정리할게요. 동호회도 당분간 안 나갈 생각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선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걸 함께 찾아봐요. 미숙의 말에 철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숙과 철호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철호는 약속대로 정수진과 거리를 두었고 동호회 활동도 줄였습니다. 대신 미숙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리 클래스였습니다. 철호가 서툴게 칼질하는 모습을 보며 미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밥상을 차려준 아내 옆에서 이제야 요리를 배우는 남편의 모습이 귀여웠거든요. 여보, 양파 써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철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미숙이 다가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음에는 서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니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미숙은 인내라는 글자를 썼고 철호는 감사를 썼습니다. 미숙아, 제가 얼마나 당신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철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대화였어요. 예전처럼 각자 휴대폰만 보거나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웠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 같은 곳 말이에요. 미숙의 제안에 철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이번엔 자전거 말고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도 있었습니다. 정수진과는 어떻게 됐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철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동호회에서 가끔 만나긴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선을 지키고 있어요. 수진 씨도 이해해 주시고요. 고마워요, 여보. 미숙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철호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숙과 철호는 함께 손주를 보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좋게 지내세요. 서연이가 기도해 줄게요. 5살 손녀의 순수한 말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와 지은도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호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정말 늦지 않았죠? 무슨 소리예요? 황혼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숙의 말에 철호는 깊이 공감했어요. 60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쪽을 보고 누워 대화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뭘 하며 살고 싶어요? 미숙의 질문에 철호가 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별거 특별한 건 아니어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눈 뜨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황혼이라는 말이 이제는 슬프게 들리지 않았어요. 해가 지는 시간이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밤이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미숙과 철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 어린 노력으로 다시 시작한 그들의 황혼은 이제 막 아름다운 색깔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해내고 있었어요. 황혼의 갈림길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숙과 박철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이에요. 오랜 시간 함께 했다고 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소통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죠. 황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어요. 용기를 내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노력하면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감동 드라마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